자, 2페이지 봅니다. 2페이지. What is accounting?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회계란 무엇인가? 공부하면서 점점 알지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Financial transaction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는 그게 summarizing도 하고 analyzing도 하고 reporting도 하세요. 회계적인 이벤트나 거래, accounting, economic, 경제적이란 표현도 좋습니다. economic 이벤트나 transaction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 transac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transaction. 그러면 transaction 발생한다. 그러면 회계적인 거래가 무엇이냐? 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야, transaction이에요. 근데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닌 게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어. 뭘 했냐면 계약서를 썼어. 계약서를 썼는데 뭐야? 돈이 오고 간 게 없이 그냥 계약서만 썼어. 그럼 뭐야? 일상생활에서는 법률적이랄까?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죠. 그렇잖아. 근데 회계적으로는 거래가 아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 자체도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이 중에 AP를 제대로 안 들은 학생이 최소 30-40%는 될 거라고 매 학기 마찬가지. 느껴져요. 빨리 메이크업 하세요. 최소한 이번 주말이 끝나고 다음 주 오시기 전에 뭐까지는 들어봐야 돼? 인벤토리까지는 다 커버가 돼 있어야 돼.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AP,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소홀히 다룹니다. 근데 어카운팅 프린시플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어. 진짜 기본 원리들이.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인턴에서, 그러니까 어카운팅 프린시플이 내가 볼 때는 한 60% 되는 것 같아. 한 40%만 더 하면 인턴 다 돼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또 뭐 예를 들어 60에다가 40 더해서 100이다. 그러면 인턴2는 거기에다가 또 한 8, 90 더하거나 뭐 이런 정도면 됩니다. 어드밴스는 되게 어려운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드밴스는 그냥 중급 재무회계에서 인터미디어트에서 다루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지 되게 어렵진 않아. 굳이 따지면 인턴은 대부분 뭐 배워? 인벤토리, 재고자산. 그 다음에 PPE, 유형자산, 텐저블 에셋, 인텐저블 에셋, 그래서 무형자산. 크게 보면 인벤토리, PP, 그러니까 픽스드 에셋, 고정자산.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뭐예요? 모니터리 커런 에셋, 커런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유동자산, 뭐 화폐성, 유동자산, 유동, 부채. 그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크게 토픽으로 따지면. 그래서 익숙한 것들이 많아. 초심자들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요. 하지만 인터2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편이에요, 보통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 때문에. 그러다가 어드밴스가 되게 어렵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굳이 따지면 종합하는 과정이 있어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작성이랄지 현금 흐름표로 종합하는 과정, Statement of Cash Flow로 종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인터2하고 어드밴스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다르긴 하지만 AP는 너무 기본이다. AP에 수많은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거래는 explicit한 transaction도 있고요. implicit한 transaction도 있습니다. 자, explicit한 transaction은 뭐야? 우리 회사가 얘를 뭐야? 하나에 1달러씩 10,000개를 팔았네. 1달러 아니 그냥 10,000개? 맞나? 1달러씩 10,000개를 팔았네. 그럼 뭐라 그래요? Sales Revenue 10,000불 이렇게 기록하잖아. 이런 건 너무 명백한 거래잖아요. explicit한 transaction이에요. 됐죠? 반대로 이거를 50센트에 사왔어. 그럼 일반적으로 인벤토리 50센트 하나당으로. 인벤토리 50센트. 돈 줬으면 캐시 50센트. 돈 안 줬으면 어카운트 페이어블 50센트. 이렇게 하잖아. 그건 다 명백한 거래요. 근데 임플리시트한 트랜잭션도 많다. 그런 거는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 주로 언제 할까? 월말, monthly closing. 그 다음에 quarterly closing. annual, yearly closing 때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퍼스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 집에서 토요일 오후에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 보통은 토요일 오후에 집에서 이렇게 TV 돌리고 있거나 넷플릭스 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집에서 TV 보고 있다 그래봐. 그래서 작년에 큰 TV를 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면 집에서 TV 보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현금이 안 나갔다고 그래서 아무런 회계적인 거래, 트랜잭션이나 이벤트가 없는 걸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왜?
TV 뭐 했어? TV 작년에 샀다며. 그러면 useful life라고 알죠? 뭐야?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economic useful life 5년만 잡아뒀대. 몇백만 원짜리 최소한 뭐 한 2, 300만 원, 200만 원 되는 TV일 거 아니야. 새로 뭐 85인치 샀다고 치면. 그럼 뭐가 돼? 감가상각비가 생겨요. 감가상각비. 그거는 implicit보다는 explicit 명백한 거래보다는 implicit 내재적인 거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보는 순간 계속 뭐가 발생해? 전기료가 발생할 거 아니야. 전기료 발생하는 건 어떻게? 올말이면 올말마다 정산돼서 나오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야. 되셨어요? 그런 식이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샤워를 해. 그럼 뭐해? 수돗물을 쓰잖아. 수돗물 쓰는 걸 날마다 와갖고 오늘은 얼마 쓰셨어요? 이렇게? 아니잖아. 최소 단위가 있잖아. 1개월씩 끊어가잖아. 마찬가지. 우리 회계도 어떻게? 한 달씩도 끊고 분기별 3개월씩도 끊고 1년도 끊죠. 대표적으로 애뉴얼 리포트는 1년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 회계년도라고 하죠. fiscal year. fiscal year로 끊어서 얘기해. 뭐 이따가도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 회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간다고 가정을 해요? going concern이죠. 영구히 존속하는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영구히 존속하는 실체. 이 concern 이때는 entity, 실체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계속되는 고민, 우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 concern. 근데 원래 going concern assumption으로 보면 그렇지만 생각하다 보면 뭔가 끝을 낼 때가 있어야 뭐가 돼? 회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끊어? 피리어드를 끊죠. 그런 거를 나중에 periodicity, 기간 귀속의 문제랄까 인위적으로 끊는 뭐 periodicity assumption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간 귀속의 문제다. 1년이면 1년, 쿼터리 분기면 분기, monthly 매월이면 매월. 일반 회사는 어떨까? monthly closing을 거의 99.9999% 합니다. 안 하는 회사는 이상한 회사야. 중소기업이어도. 대신에 외부에다가 알리는 거는 뭐 상장회사나 규모가 큰 회사는 어때? 쿼터리. 쿼터리로 분기별로 외부에다가 알리죠. 그래서 어카운팅 펌에서 이 재무제표를 쿼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뭐해? 리뷰한다고 합니다. 검토해. 검토. 우리말로는 검토해요. 그러니까 얘는 빡세게 보진 않아. 타이트하게 보진 않아.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yearly. 연간 규모로 한 거 있죠. 연간 annual report. 연간 재무제표. annual financial statement. annual financial statement보다는 덜 타이트하게 덜 빡세게 봐요. 연간에 한 번 하는 것을 뭐라고 해? 아까도 나왔던 어디팅.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빡시게 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보긴 해요. 그래서 적시성이 중요하다. 3월 말, 6월 말, 9월 말 기준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마찬가지야. 집에서 샤워하면 뭐 들어가? 수돗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수돗물 뭐야? 딱 이렇게. 요즘 같으면 아직까지도 온수 쓸 거 아니야. 온수 쓰면 어떻게 돼? 온수 쓰는 것도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정산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뭐야? 날마다는 소소하지만 뭐 이렇게 모아놓으면 뭔가 의미 있는 양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것도 뭐가 있을까? 올 말에, 분기 말에, 연말에, 그러니까 피리어드 엔드죠. 기말에 뭐는 안 내? 돈은 안 내지만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 느껴져? 이자 비용?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야. 그걸 발생이라 그래. accrual of interest expense예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매우 단순하게 1년 단위로 해봅시다. X1년 7월 1일에 얼마 100만 불을 빌렸어 우리 회사가. 1년 만기야. X2년 6월 30일이 만기라고 해봅시다. 1년 동안 이자율은 얼마? 10%라고 합니다. 피스컬 이어 엔드가 12월 31일이었어요. 이 회사는. 그럼 생각을 해봐. 만기에 원금 100만 불과 만기에 원금 프린시펄 100만 불과 이자는 당연히 10%니까 얼마? 10만 불이 되겠죠. 10만 불의 이자를 갚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가 뭐가 발생해? 캐시 아웃플로우가 발생하잖아. 캐시 아웃플로우. 내가 말했잖아. 나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 직장인의 필수품. 마이너스 통장은 뭐냐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뭐 해놔?
미리 약정을 해놔요. 그래서 은행이 한도를 줘. 한도를 줘갖고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는 우리 은행으로부터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요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를 인출해서 쓰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2천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1 맨 마지막 줌에도 커런 라이빌리티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해요. 나옵니다. 오버드래프트라 그래서 이미 AP에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좌 차올이라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개념이야. 그래서 현실 생활에 직장인들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직장인들은 줄여서 마통 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그것도 어때? 얘도 날마다 이자 발생했다고 뜯어갈까?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한 올 단위 정도. 기간을 모아서 가져가는 거야. 모아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1년 후에는 원금 100만 불, 이자 10만 불 갚는 거지만 어때? 꼭 캐시가 발생할 때만 하면 캐시 베이시스, 현금주의예요, 여러분들. 요때만 기록합니다. 현금주의야. 현금주의. 근데 요때 뭘 해라? 발생주의는 이자 비용 발생한 것도 기록을 해요. 이자 비용 얼마 발생했을까? 10만 불에 대해서 12분의 6. 절반만큼 발생했겠죠? 5만 불 발생했겠죠? 그럼 이때 뭐 하라는 거야? 우리는 어크롤 베이스에서 세상이야.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뭐라고 해야 돼?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이자 비용이요. 5만 불 발생했습니다. 대비세. 그럼 여기는 뭐야? 현금 나가는 날이 아니잖아. 현금 나가는 날은 X2년 6월 30일이지 12월 31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발생주의는 어떻게 한다? 이자 비용 발생한 이 어쿠르드 익스펜스를 뭐 해라? 표현을 해라 이 말이에요. 걔를 간단하게 써보면 이런 거죠. liability 플러스 일반적인 뭐 contributed capital에다가 그 다음에 net income 혹은 필요하다면 디비덴드까지 해서 어카운팅 이퀘이션이 있죠. 어카운팅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됩니다.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익스펜스의 발생은 뭘 줄여줘? 세일즈 레베뉴부터 시작해서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최종적으로 나오는 넷인컴을 줄여주죠. 넷인컴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우변에 넷인컴이 줄어드네? 그러면 에셋이 줄어들었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래를 분석하는 거야. Analysis of Transaction입니다. 이게 줄어든 거 있어요? 아직 줄어든 거 없잖아. 뭐 캐시가 나가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은 캐시를 주는 날은 아니잖아. 계약서상. 하지만 뭐가 발생한 거야? 빚이 생긴 거죠. 빚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빚이 어쿠르드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빚을 liability, 쉽게 말하면 빚이야. 돈 빌린 것만 빚이 아니야. 수도료, 전기료 낼 거, 이자 낼 것도 다 빚이에요. 빚이 5만 불만큼 쌓였으니까 어떻게 인터레스트 페이어블을 이제 이렇게 맨날 씁니다. 인터레스트 페이어블을 어카운트 페이어블처럼 이렇게 줄여서 써요. 인터레스트 페이어블 5만 불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이게 발생주의예요. 정확히 이 경우에는 accrual of interest expense라고 그래. 이자 비용의 발생입니다. 되셨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다? 트랜잭션 단위 설명하다가 명백한 explicit한 트랜잭션도 있고요. implicit한 트랜잭션도 많습니다. implicit한 트랜잭션은 대부분 클로징, 올말, 분기말, 연말, 기말에 뭐 하다가 거의 다 많이 정리가 되더라. 클로징, 마감 분계, 기말, 결산 분계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하다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트랜잭션은 뭐 해야 된다? 트랜잭션은 애널리시스 합니다. 애널리시스. 즉 분석하는 것이죠. 분석 한번 해봐. 이거잖아. 요 이제 AP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자, 요건 너무 쉽죠. Asset은 누구 더하기 liability 더하기 equity.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거잖아.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liability 더하기 equity 이렇게 되죠.